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약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존의 표준 약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 타이커브가 나오기 전에는요, 젤로다 또는 젤로빅이라는 이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게 2차 약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라트스주맙에 실패한 환자들은 이 약제를 쓰게 되었는데, 뭐 약제를 쓰다가 금방 환자들이 나빠지죠. 약효가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타이커브라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타이커브하고 젤로다를 병합한 이런 이제 새로운 치료의 조합과 기존의 치료를 비교를 했더니 보십시오.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을 보시면 무진행 생존기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진행 생존기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FDA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커브와 젤로다의 병합제를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전체 생존기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붙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젤로다나 젤로빅을 단독으로 쓰는 환자들하고 타이커브를 여기에 같이 병합을 하더라도 전체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좀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타이커브와 젤로다라는 약에 효과가 없어서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 이후에 쓰는 약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제들 때문에 어떤 이런 전체 생존 기간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커브의 효과를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가장 잘 반영해주는 그런 평가 지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FDA에서도 약을 승인을 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약제 중에서 아까 2차 약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2차 약제를 개발을 합니다. 캐사일라라고 하는 약제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캐사일라는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제하고 역시 비교를 하게 되겠죠. 젤로다와 타이커브, 아까 표준 치료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캐사일라가 그래, 이제 너희들 뭐 물론 표준 치료제를 쓰이고 있지만 내가 더 강한지 너희들이 더 강한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한번 진짜 맞짱을 떴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맞짱을 떠서 누가 강한지를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를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2차 약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투스주맙을 썼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캐사일라를 썼더니 요 파란색 무진행 생존기간,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역시 전체 생존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이제 향상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이 캐사일라가 2차 치료제로서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해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약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사일라 이 사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일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퍼제타 얘기는 안 하고 트라투스주맙 이후에 캐사일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이루어진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퍼제타는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게 퍼제타와 트라투스주맙 병합요법에서 캐사일라를 그 이후에 쓴 거는 사실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는 방법이 퍼제타 트라투스주맙을 먼저 쓰고 여기에 효과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캐사일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임상시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측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 암을 이제 전공하는 의사들은 뭔가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캐사일라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인 그러한 이제 임상시험은 이 트라투스주맙에 실패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지 이 병합제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향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환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78명이고 이
퍼제타와 트라투스주맙 병합요법의 이후에 캐사일라를 써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약제의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던 환자들이 30.8%였었고요. 반응률이 17.9%. 이렇게 보면 별로 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그 치료제를 투약을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고요. 저희 이제 매일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딱 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한번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캐사일라를 퍼제타 트라투스주맙 병합제 이후에서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임상시험으로 전향적인 임상시험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3차 약제,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3차 약제는 테레사 연구라고 하는 연구에서 캐사일라의 효과를 또 입증을 했습니다. 자, 2차 약제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트라투스주맙 처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커브와 이제 젤로다 병합제를 쓰는 게 2차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캐사일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캐사일라하고 어떤 약제를 비교를 하느냐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약제를 맡겼어요. 그냥 여러분들 쓰고 싶은 약제 뭐든지 써도 됩니다. 우리는 캐사일라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 맞짱을 떠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캐사일라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모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이게 맞짱을 떴습니다. 사실 이런 임상시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무진행 생존기관, 전체 생존기관 보시면 파란색이 캐사일라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기를 그냥 무한정 준 겁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만든 캐사일라만 딱 본인들이 했는데 무진행 생존기관과 전체 생존기관에서 굉장히 향상된 결과를 보여서 3차 치료제로는 무조건 캐사일라를 써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입증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임상시험에서 이제 입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식약처, 미국의 FDA,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약제의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차에서도 캐사일라를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약제, 2차 약제, 3차 약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요 한 가지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트라투스주맙이 이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제 허투 표적 치료제인데, 이 약제에 효과가 없어서 암이 진행한 경우에 또 이런 이제 트라투스주맙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요. 이제 트라투스주맙을 쓰면서 암이 나빠졌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이 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타이커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약제를 쓴 그룹하고 트라투스주맙을 계속 쓰면서, 여기 트라투스주맙을 써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제를 계속 쓰면서 타이커브를 또 추가한 군을 비교를 했더니 요 별표가 트라투스주맙을 계속 쓴 환자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존기간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연구인데요. 트라투스주맙을 쓰면서 암이 나빠졌는데 트라투스주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고 또 다른 항암제를 여기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트라투스주맙을 계속 썼던 군에서 효과가 더 좋았다 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언뜻 보면 우리 종양을 치료하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썼던 항암제가 효과가 떨어지면 그 약은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약제를 쓰는 게 우리의 어떤 그 기존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라투스주맙은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트라투스주맙을 썼던 환자도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라는 거를 이제 요걸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트라투스주맙이 어떻게 암세포를 사멸하는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가, 이런 게 두 가지 원리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면역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Toxicity라고 해서 약자로 ADC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면역학적인 원리입니다. 트라투스주맙이 이 허투라고 하는 아까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면 면역세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면역세포들을 암으로 불러들여서 이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면역학적인 원리를 하나 작동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라투스주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허투를 억제시키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원리였고요. 요거는 이렇게 트라투스주맙이 실패한 환자의 다시 썼을 때도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원리가 바로 이런 면역학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라투스주맙을 우리가 이제 그 약을 쓰다가 이제 효과가 더 이상 이제 효과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환자들도 이 트라투스주맙을 계속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허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아쉬움이 크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임상시험이 끝나면 분명히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이 트라투스주맙을 더 많은 이제 환자들한테 더 오랫동안 쓰면서 효과를 더 큰 효과를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약제에 쓰는 약제 순서들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퍼제타, 트라투스주맙, 도세탁스. 요게 이제 첫 번째 1차 약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캐사일라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타이커브, 젤로다 병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투스주맙하고 항암제를 병합하는 거. 앞에서 트라투스주맙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쓰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이제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됩니다. 유럽에서도 됩니다. 일본에서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그 효과를 입증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트라투스주맙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그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차 치료제 개발하고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어떤 전투를 하듯이 기존에 이제 이미 쓰이고 있던 약제들을 다음에 새로운 약이 와서 몰아내고 그 약제가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쓰이고 있다가 또 새로운 약제가 개발돼서 그 약제가 더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계속 싸우면서 이 약제의 효과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전이암에 대한 치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전이암은 끝난 거다. 뭐 전이암 더 치료할 거 있겠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전이암도 희망이 있다. 뭔가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최선의 치료를 가지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반드시 그거보다 더 좋은 약제가 나와서 그 환자분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환자분이 더 오래 이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약제가 나오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이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겠고, 우리 이제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 절대로 전이암 환자들한테 말개암이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문용화 전이암 이렇게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좀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